김 전 장관을 뜻하는 피고인이 120여 회 정도 등장을 하니까 윤 대통령이 더 많이 언급이 된 겁니다. 우선 공소장 자체가 대통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충암파를 졸업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면서 밑에 김용현 전 장관 역시 충암고를 졸업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충암파들이 이번 계엄을 주도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좀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검찰이 3월부터 계엄 모의가 시작됐고 검찰은 3월부터 이들의 계엄 모의가 시작됐고 11월부터는 이들이 본격적으로 계엄 준비를 시작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에는 김 전 장관을 윤 대통령이 불러서 지금 비상계엄을 하면 얼마나 동원이 되냐 이런 질문을 했고요. 또 계엄 선포문, 담화문, 포고령 준비까지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던 것도 공소장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 또 계엄 선포 이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조치 사항을 전달을 했는데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과 임금을 완전 차단해라. 그리고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오늘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 2차 봉쇄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고요. 또 계엄군 수뇌부에게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한 지시사항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가 뚜렷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계엄 모의부터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그리고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과 운영, 선관위 점거에 이르기까지 주요 공소 사실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공소장에 상세히 담긴 겁니다. 예. 이를 토대로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공모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실행이 됐고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 그리고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 공소장이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공소장과 다름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네. 즉 검찰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사실상 미리 써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이제 넘기면 윤 대통령 기소나 구속 기소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충격을 넘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인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은 김용현 전 장관의 기소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검찰의 보도자료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부터 해제 결의 이후까지 6명의 군, 경, 국정원 수뇌부에 7차례의 체포 및 국회 봉쇄 등 위헌 위법한 지시를 반복해 내렸습니다. 정치적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오래전부터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윤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에게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겠다고 말한 뒤로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계엄 포고령, 선포문, 대국민 담화를 승인한 지난 2일까지 8개월여에 걸쳐 핵심 공범들과 여러 차례 내란을 논의하며 계획을 구체화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계엄 모의부터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과 운영, 선관위 점거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 공소 사실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겁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공모로 실행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A4 용지 10장 분량의 보도자료에 윤 대통령을 지칭한 대통령이란 단어를 49번 썼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지칭한 피고인이란 단어보다 더 많이 언급한 겁니다. 결국 검찰은 김용현의 공소장을 통해 이번 내란 사태의 몸통이자 우두머리는 윤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못 박은 셈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을 일단 4가지로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먼저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적이었냐입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낸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 위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무회의 사전 심의도 없고 국무위원들의 행정서명인 부서 절차도 없어 절차적으로만 따져도 위헌, 위법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 위법성 여부입니다. 검찰은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에 대해서도 위헌 위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등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하며 영장도 없이 국회의원 체포와 구금을 시도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마지막 쟁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 압수수색 행위입니다. 검찰이 폭동에 동원됐다고 밝힌 무장 군인과 경찰은 4,700여 명. 이들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난입했습니다. 검찰은 내란 세력들이 영장 없이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대로라면 계엄 선포, 포고령 발표,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4가지 탄핵 사유 모두 충족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계엄 선포 과정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설명할 내용은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은 조만간 헌법재판소도 확보할 것으로 보여 윤 대통령이 어떤 방어 논리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